안녕하세요. 쓰담쓰담 지담의 유은수 노무사. 전문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제 사건들을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연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최대한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고 많이 질문을 받지 않으신가요? 네. 도대체 노무사가 뭐냐? 저는 전에 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노무사가 됐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 노무사예요 이렇게 빨리 얘기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노무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무슨 농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제가 카드 신청할 때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왔어요. 무슨 농업법인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농사를 짓고 농업법인에서 일을 하는 걸로 이게 카드 신청서가 이렇게 왔는데 직업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오해들이 많긴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노동 관련된 법률에 있어서 이제 규정된 역할을 하긴 합니다. 네. 법률상 굉장히 딱딱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노동 관련된 법률에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구제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각종 신청이나 신고 업무 같은 것들을 대행하거나 아니면 대리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이 공인노무사의 이제 역할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인사노무 관리나 아니면 이제 사업장에 대한 노무 진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어떤 기업의 급여나 인사관리에 대해서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회사가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법에 따라서 자문을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직무 개시를 한 노무사가 아니라 기업에 취업을 해서 어떤 소속된 회사원으로서 노무사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동청에 직접 취업해서 근로감독관이 된다든지, 고용노동부에 취업할 때 노무사 자격증이 가산점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고용노동부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에 취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노동조합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시는 노무사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직종이나 직업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변호사님들과 함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사건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을 때 노동청에 해결을 해달라고 진정을 하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꼭 그런 사건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전보나 해고, 징계 등을 받은 근로자를 대리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또 일하다 다치는 것을 산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다 다치는 사고 아니면 질병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수임해서 산재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사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매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상담 전화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노동법 관련한 상담이든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는 이런 연락들도 많이 와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화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선이나 때로는 줌 통해 가지고 이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많이 갖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급여 명세서나 이런 것들이 좀 의무화되면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업무도 수행하고, 특별히 윤수 노무사님은 이제 이 노동 사건에 대한 이제 친절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화도 그려가지고 인스타툰으로 제작을 하고 계시죠. 네, 인스타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일단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시험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인노무사 선발시험이 매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3차에 걸친 시험에 모두 합격을 하시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명 정도 현재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형, 3차는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1차가 이제 절대평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2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대부분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허를 찔리시는데 시험을 보려면 꼭 영어 시험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익이나 GTF 같은 과목에 영어 시험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1차 시험 과목은 노동법 1, 2, 그리고 민법, 사회보험법, 그리고 경영학 또는 경제학 선택 과목 이렇게 총 5과목이 있는데요. 이 5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어야 합격하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또 마찬가지로 노동법 1, 2, 그리고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경영조직론, 민사소송법, 노동경제학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 과목 포함해서 총 5과목을 치고 평균이 60점이 넘거나 아니면은 상위 300명 안에 들어야지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합격률이 뭐 한 8에서 한 10% 정도 되고, 올해는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요. 1차까지 보니까는 한 7, 8천 명 정도 응시를 하셨고, 330명 정도 이렇게 30기 노무사님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이제 과목들을 보면은 이제 법이나 뭐 경영학 관련된 시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 전공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요. 사실 어떤 전공을 꼭 해야지만 유리하다 이런 건 사실 없긴 합니다. 저도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공부를 하면서 법전 보는 방법부터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특정한 전공 때문에 불리하다거나 유리하다거나 꼭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내가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고 이 직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큰 제약이 없이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5월에 1차 시험이 있고 그리고 8월에 2차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생동차, 생유예, 뭐 유예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생동차라고 하면 1년 만에 합격을 하는 경우로 말하거든요. 제가 생동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동차로 제일 빨리 합격하는 그 루트가 뭐냐면 9월에 2차 시험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주로 2차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제 5월에 1차 시험을 앞두고 한 2개월 정도 빡세게 1차 시험을 벼락치기로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1차 시험 이후에 다시 2차 시험을 한 3개월 정도 더 빡세게 준비를 하고 2차 시험을 한 번에 붙으면 그게 생동차입니다. 그런데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2번 주어지기 때문에 그 1차 시험 직후에 있는 2차 시험이 떨어지더라도 그 내년에 또 2차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한 번 보고 그 다음 해 2차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를 생유예 합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2차를 치르고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은 이제 합격자 발표 나는 거 보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30기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쯤 해서 이제 발표가 나오고 12월 달에 이제 면접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실무 수습하고 실제로 이제 노무사라는 직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될 건데, 이제 실제 얼마를 이제 연봉을 받는지나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장점과 단점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